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늘 같았다. 철제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짐작했다. 보통 저녁 7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왔어? 주방에서 말하자 남편이 대답했다. 응. 남편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다. 겉옷을 벗지 않은 채로 휴대폰을 먼저 확인했다. 화면을 한번 보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 저녁은 조금 있다가 먹을게. 그는 욕실로 들어갔다. 물이 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재료를 확인했다. 오늘은 외도 상대가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다. 특별한 약속은 아니었다. 자주 있는 일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야? 남편이 욕실 안에서 물었다. 아는 사람이야. 문을 열자 외도 상대가 서 있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다. 갑자기 와서 미안해. 아니야. 들어와. 외도 상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집 구조를 이미 알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잠시 후 남편이 나왔다.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외도 상대를 보았다. 왔어? 응. 잠깐 들렀어. 셋은 식탁에 모여 앉았지만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고 뉴스 소리가 작게 흘렀다. 요즘 많이 바쁘지? 외도 상대가 남편에게 물었다. 응.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서 요즘 늦는 거구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내일 오후엔 집에 없어. 일 때문에. 외도 상대가 고개를 들었다. 아, 그래? 그럼 내일은 못 보겠네. 응. 밤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외도 상대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은 짧았지만 자연스러웠다. 나는 그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외도 상대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럼 먼저 갈게. 그래. 조심히 가. 문이 닫히고 나서 남편이 말했다. 자주 보내. 그러게. 그게 전부였다. 며칠 뒤 비슷한 저녁이었다. 오늘은 늦어? 응. 회식 있어. 남편은 재킷을 입으며 말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달력을 보고 있었다. 이미 표시가 여러 개 있었다. 이번 주만 3번째네. 이번 주가 좀 그래.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남편은 늘 같은 어조로 설명했고 그 설명은 늘 그럴듯했다. 외도 상대에게 메시지가 왔다. 잠깐 볼 수 있을까? 나는 답장을 썼다. 오늘은 남편이 회식이라 집에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아, 그럼 다음에.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어디서 했어? 회사 근처. 많이 마셨어? 조금. 그 대화도 늘 하던 것이었다. 며칠이 더 지나갔다. 외도 상대는 여전히 자주 집에 왔다. 이유는 늘 비슷했다. 차 한 잔 잠깐 이야기 부탁. 오늘은 좀 이따가 갈게. 그래. 남편이 있는 날도 있었고 없는 날도 있었다. 셋이 함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나와 외도 상대 둘만 있는 시간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일정을 자주 말했다. 수요일엔 오후에 나가. 금요일엔 늦게 들어와. 다음 주엔 며칠 집에 없을 것 같아.
외도 상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메모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질문을 많이 하지도 않았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자주 했다. 특별한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이 말했다. 오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볼일 좀. 그는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외도 상대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지금 집에 있어? 응. 나도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답장은 그게 전부였다. 그날은 셋이 만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졌다. 나는 우연히 봤다. 아주 잠깐이었다. 이름이 보였다. 외도 상대의 이름이었다. 메시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야? 아무도. 남편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달력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아직은 이유를 몰랐고 의심이라고 부를 단계도 아니었다. 다만 이전과 같은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달력에 표시된 날짜가 하나둘 늘어갔다. 처음에는 회식, 그 다음에는 개인 일정, 그 다음에는 알 수 없음. 나는 색을 달리에 표시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보기 편해서였다. 오늘도 늦어? 응. 팀에서 저녁 먹고 간대. 남편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말투는 늘 같았다. 급하지도 않았고 설명하려는 기색도 없었다. 몇 시쯤? 모르겠어. 끝나봐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그날 오후 외도 상대가 집에 왔다. 잠깐 들렀어. 그래. 앉아. 외도 상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창가 쪽 소파였다. 거기 앉으면 거실과 주방이 한눈에 보였다. 남편은 오늘 회식이래. 외도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요즘 바쁜 것 같더라. 응. 자주 늦어. 나는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외도 상대는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너도 요즘 밖에 많이 나가? 응. 다음 주엔 며칠 집에 없어. 언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외도 상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아, 그렇구나. 그 말은 짧았고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날 밤 남편은 10시를 조금 넘겨 들어왔다. 생각보다 일찍 왔네. 응. 빨리 끝났어. 어디서 했어? 회사 근처.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오늘은 개인 일정 있어. 회사? 아니, 그냥 볼 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그날 외도 상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집 비어? 나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답했다. 오후엔 나가. 답장은 금방 왔다. 아, 알겠어. 그날 저녁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볼 일은 잘 봤어? 응. 어디 다녀왔어? 그냥.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주말이 됐다. 이번 주말엔 뭐 해? 토요일엔 약속 있어. 누구랑?
사람 만나. 나는 달력을 다시 봤다. 토요일에 표시가 하나 더 생겼다. 외도 상대는 그 주말에도 집에 왔다. 오늘은 오래 있어도 돼? 그래. 외도 상대는 주방에서 나를 도왔다. 컵을 닦고 접시를 정리했다. 익숙한 동작이었다. 토요일엔 남편 약속 있다며? 응. 밖에서 본대. 그럼 너 혼자 있겠네. 아마. 외도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 아침. 나 다녀올게. 몇 시쯤 와? 모르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집에는 나 혼자 남았다. 오후가 되자 외도 상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금 집에 있어? 응. 나도 잠깐 갈게. 외도 상대는 1시간쯤 뒤에 왔다. 남편은 나갔어. 외도 상대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나는 주방에서 물을 끓였다. 요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네. 그러게. 그날도 특별한 일은 없었다. 대화는 평범했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저녁 무렵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조금 늦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외도 상대도 그 메시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휴대폰을 보는 것을 보았다. 남편이야? 응. 오늘도 늦네. 그러게. 외도 상대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다 되어 들어왔다. 많이 늦었네. 생각보다 길어졌어. 어디서 만났어? 회사 근처. 그 대답은 늘 같았다. 며칠 동안 비슷한 날들이 이어졌다. 남편은 늦었고 외도 상대는 자주 왔고 나는 내 일정을 말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밖에 있어. 다음 주엔 여행 가. 금요일엔 늦어. 외도 상대는 그 말을 들었다.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외도 상대가 말했다. 너 요즘 일정 많다. 그런가? 집 비는 날도 많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바쁘네. 그 말로 대화는 끝났다. 그날 밤 남편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두고 욕실로 들어갔다. 화면이 켜졌다가 꺼졌다. 나는 그 방향을 보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다시 화면이 켜졌다. 이번엔 알림 소리가 아주 작게 났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이름을 확인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본 뒤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달력을 다시 보게 됐다. 표시된 날짜들 사이에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같은 요일에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만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노트를 하나 꺼냈다. 특별한 노트는 아니었다. 집에 있던 얇은 공책이었다. 첫 장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날짜만 적었다. 월요일. 오늘은 언제 와? 늦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적었다. 월요일. 늦음. 그게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외도 상대가 집에 왔다. 오늘은 집에 있어? 응. 저녁까진. 외도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을 소파 옆에 두고 앉았다. 남편은 늦는데. 외도 상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요즘 진짜 바쁘네. 그러게. 나는 그 말을 노트에 적지 않았다. 그때까진 아직 기준이 없었다.
남편은 그날 밤 10시 반쯤 들어왔다. 오늘은 어디서 먹었어? 회사 근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노트에 시간을 적었다. 2230귀가. 화요일. 오늘은 회식이야. 어제도 늦었잖아. 이번 주가 그래.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노트에 적었다. 화요일. 회식. 그날 외도 상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집 비어? 아니. 있어. 아, 알겠어. 외도 상대는 오지 않았다. 남편은 11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수요일. 오늘은 개인 일정. 나는 그 말을 적었다. 수요일. 개인 일정. 그날 오후 외도 상대가 집에 왔다. 오늘은 남편 일정 없어. 개인 일정 있대. 외도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도 휴대폰을 확인했다. 너는? 난 저녁에 약속 있어. 몇 시? 7시쯤 나갈 것 같아. 외도 상대는 그 말을 들었다. 반응은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약속 때문에 집을 나갔다. 돌아온 건 밤 10시였다. 집은 조용했다. 남편은 아직 오지 않았다. 11시가 조금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다. 오늘도 늦네. 응. 그 말로 대화는 끝났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수요일. 나 부재 1900만 2200. 남편 귀가 2310. 목요일. 오늘은 일찍 와? 아마. 그날은 남편이 8시쯤 들어왔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목요일. 정상. 외도 상대는 그날 연락이 없었다. 금요일. 오늘은 회식. 나는 묻지 않았다. 적었다. 금요일. 회식. 외도 상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집 비어? 응.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알겠어. 그날 밤 남편은 10시를 넘겨 들어왔다. 일주일이 그렇게 끝났다. 노트에는 7줄이 생겼다. 다음 주도 비슷했다. 두 번째 주 월요일. 오늘도 늦어?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에 적었다. 월요일. 늦음. 외도 상대는 그날 집에 오지 않았다. 화요일. 오늘은 회식. 외도 상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집 비어? 아니. 알겠어. 수요일. 오늘 개인 일정. 어디? 말했잖아. 그냥. 외도 상대가 그날 오후 집에 왔다. 오늘은 내가 늦지? 응. 몇 시쯤? 아마 10시 넘어서. 외도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8시쯤 집을 나갔다. 돌아온 건 10시 반이었다. 남편은 없었다. 11시 반. 12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수요일. 나 부재 2000만 2230. 남편 귀가 2410. 세 번째 주가 되자 나는 표시를 바꿨다. 내가 없는 시간엔 동그라미를, 남편이 늦은 날엔 밑줄을 그었다. 겹치는 날이 보이기 시작했다. 요즘 왜 그렇게 노트 써? 남편이 물었다. 할 일 정리하려고. 그래? 그 말로 끝이었다. 외도 상대도 물었다. 너 요즘 뭐 적어? 일정. 바쁘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네 번째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패턴이 반복됐다. 내가 없는 날 남편은 늦었고 외도 상대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외도 상대가 말했다. 너 다음 주엔 언제 집 비어? 월화. 아. 그 반응은 짧았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다시 펼쳤다. 페이지가 여러 장 넘어가 있었다. 날짜, 시간, 부재. 아직 결론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적고 있었다. 노트는 더 이상 하루치로 끝나지 않았다. 한 장에 일주일이 들어갔고 다음 장에는 또 다른 일주일이 이어졌다. 나는 날짜 옆에 시간을 적었다. 시간 옆에는 장소를 적었다. 확실하지 않은 건 적지 않았다. 월요일. 오늘은 회식이야. 지난주에도 월요일 회식이었잖아. 이번 달이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혔다. 월요일. 회식월. 그날 외도 상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집 비어? 나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답했다. 아니, 있어. 답장은 바로 왔다. 아, 알겠어. 외도 상대는 오지 않았다. 남편은 밤 11시가 조금 넘어 들어왔다. 화요일. 오늘은 개인 일정. 어제도 늦었잖아. 말했잖아. 이번 달이 그렇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외도 상대는 그날 오후 집에 왔다. 오늘은 남편 개인 일정? 응. 그럼 늦겠네. 그렇겠지. 외도 상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가 멈췄다. 그날 밤 남편은 12시가 넘어 들어왔다. 오늘은 어디 있었어? 말했잖아. 개인 일정. 회사 쪽? 아니. 그럼. 그냥. 나는 노트에 적었다. 화요일. 개인 일정. 귀가 20. 수요일. 오늘은 일찍 와? 아마. 그날 남편은 8시에 들어왔다. 외도 상대는 연락이 없었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수요일. 정상. 목요일. 오늘은 회식. 어제는 일찍 왔네. 오늘은 다르지. 외도 상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집 비어? 저녁엔 나가. 몇 시부터? 7시쯤. 알겠어. 그날 나는 7시에 집을 나갔다. 9시에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다. 남편은 없었다. 11시 반쯤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목요일. 나 부재 1900만 2100. 남편 귀가 2330. 그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다. 금요일. 오늘은 회식. 외도 상대는 그날 집에 오지 않았다. 남편은 10시 반에 들어왔다. 토요일. 오늘 나 나가. 어디? 약속. 몇 시? 모르겠어. 외도 상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집 비어? 응. 그럼 나도 잠깐 나갈게. 외도 상대는 오지 않았다. 일요일. 집에 셋이 있었다. 외도 상대도 함께였다. 요즘 바쁘지? 외도 상대가 남편에게 물었다. 응. 회사 일이 많아. 그래서 평일에 잘 못 보내. 나는 그 대화를 들었다. 노트에는 일요일은 적지 않았다. 다음 주도 비슷했다. 요일만 바뀌었고 말은 거의 같았다. 회식. 개인 일정. 늦어.
외도 상대의 질문도 같았다. 오늘 집이요? 언제 나가? 언제 와? 나는 노트를 다시 정리했다. 겹치는 시간대에 표시를 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특정 요일이 반복됐다. 그리고 그 요일에는 항상 내가 없거나 곧 나갈 예정이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다. 왜 요즘 집에 잘 없어? 일 때문이야. 외도 상대랑 자주 보내. 그런가? 그 말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갔다. 외도 상대도 물었다. 너 요즘 남편 일정 잘 안 해. 같이 사니까. 그렇지. 그 말도 거기서 끝났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이제는 메모가 아니라 자료가 되고 있었다. 아직 말하지 않았다. 아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기록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요일도 평소와 같았고 일정도 이미 익숙한 종류였다. 오늘도 늦어? 응. 남편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식? 비슷해. 그 말은 애매했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었다. 수요일. 늦음. 오후 4시쯤 외도 상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집이요? 나는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았다. 일정을 다시 확인했다. 오늘은 내가 8시쯤 집을 비울 예정이었다. 저녁엔 나가. 답장은 빠르게 왔다. 몇 시부터? 8시. 알겠어. 그 짧은 대화는 노트에 그대로 옮겨졌다. 저녁이 되자 남편은 이미 집에 없었다. 나는 7시 반에 집을 나갔다. 문을 닫으며 시계를 봤다. 1932. 9시가 조금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남편의 신발은 없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다. 잠시 후 휴대폰을 확인했다. 외도 상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지금 집에 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10시 무렵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조금 늦어. 나는 그 메시지를 노트에 적었다. 2205 남편 문자. 11시쯤 남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TV를 켜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욕실에 있었다. 그때 화면이 켜졌다. 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화면의 불빛은 분명했다. 이름이 보였다. 외도 상대였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다. 지금 나갈 수 있어. 나는 그 문장을 끝까지 읽었다. 남편은 아직 욕실에 있었다. 나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만지지 않았고 표정을 바꾸지도 않았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다. 누구야? 아무도. 그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알림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12시가 넘어서 집을 나갔다. 어디가? 잠깐. 지금? 금방 와. 문이 닫혔다. 나는 시계를 봤다. 14. 외도 상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나왔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돌아왔다. 다녀왔어? 응. 어디 갔어? 말했잖아. 잠깐. 나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다. 14 외출. 120 귀가. 다음 날 아침. 어제는 왜 나갔어?
전화 좀 하고 왔어. 이 시간에? 응. 누구랑? 사람.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외도 상대는 그날 연락이 없었다. 집에도 오지 않았다. 나는 노트를 다시 정리했다. 전날 밤의 시간대를 굵게 표시했다. 메시지 외출 귀가. 순서가 명확했다.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다시 있었다. 오늘은 늦어. 외도 상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집 비어? 나가. 몇 시? 7. 그날도 7시 이후. 남편은 늦었고 외도 상대는 연락이 없었다. 나는 노트의 날짜 옆에 별표를 쳤다. 별표는 3개가 되었다.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충분히 반복됐다. 주말. 셋이 함께 있었다. 요즘 연락 잘 안 되네. 내가 외도 상대에게 말했다. 그래? 메시지 보내면 늦게 보더라. 외도 상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바빠서.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덮지 않았다. 펼쳐둔 채로 잠들었다. 아직 묻지 않았다. 아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보았고 기록했고 순서를 알고 있었다. 아침이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어제는 어디 갔어? 말했잖아. 잠깐. 전화하러? 응. 집 근처? 비슷해.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나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다.